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20년도 연소공학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회차 통합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액체 연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에 비해서는 효율이 좋지만 기체 연료에 비해서는 효율이 낮은 특징이 있죠.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장 및 계량, 운반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액체 연료는 상대적으로 고체나 기체에 비해 담아서 운반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운반이 용이한 특성이 있고, 2번 점화 및 소화, 그 다음에 연소의 조절이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보기. 3번 발열량이 높고 품질이 대체로 일정하며 효율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4번 보기를 보게 되면 소량의 공기로 완전 연소되며 검댕 발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4번 보기는 기체 연료에 해당되는 특성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번 문제, 어떤 물질의 1차 반응에서 반감기가 10분이었습니다. 반응물이 10분의 1 농도로 감소할 때까지의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라는 문제네요. 이때 기준은 시간 단위인 분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것은 1차 반응을 이용해서 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차 반응은 ln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로 볼 수 있고, 마이너스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게 반응 속도 상수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 상수 K를 먼저 구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K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아까 문제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반감기가 10분이었다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반감기란 무엇이냐면 초기 농도가 100이라고 하였을 때 나중 농도가 절반인 50으로 줄을 때의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감기는 100에서 5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C0분의 CT 부분이 100분의 50, 즉 0.5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 K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항에 있는 마이너스 T는 좌항의 분모로 들어가게 돼서 마이너스 T가 되며, 분자는 ln C0분의 CT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선 반감기는 C0분의 CT는 0.5이기 때문에 ln 0.5를 대입해주면 되고, 반감기는 10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미니트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0693 미니트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바로 T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볼 수 있는데, T값은 반대로 마이너스 반응 속도 상수를 넘겨주면 되고, 그때 ln C0분의 CT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반응물이 10분의 1 농도로 감소했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ln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냐면 10분의 1이기 때문에 ln 0.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는 1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0693 미니트에 마이너스 1제곱을 대입해주게 되면 이때의 시간은 33.23 미니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유류 연소 번호 중 유압식 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네요. 유압 번호식에 대한, 즉 액체 연료의 번호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특성들은 모두 정리해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유압 분모식 번호에서 틀린 보기는 유압은 보통 50에서 90kg 제곱센치라고 했는데, 이때 적용 유압은 이것보다 낮은 5에서 30kg 센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특성들은 책의 해설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해설 부분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암기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입니다. 프로판과 부탄이 용적비 3대2로 혼합된 가스 1m 세제곱이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CO2의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응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부탄과 프로판에 대한 반응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판은 탄소가 3개 있는 것이고 부탄은 탄소가 4개 있는 것으로서 먼저 프로판에 대한 반응식을 세워보면 탄소 3개,
그리고 수소가 8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5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어떻게 되냐면 3개의 이산화탄소와 4개의 H2O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부탄은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0.6.5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4개의 이산화탄소와 5개의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혼합비가 3대 2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총 1m 세제곱 중에서 3대 2이기 때문에 전체를 5로 봤을 때 5분의 3은 프로판, 5분의 2는 부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분의 3에 해당되는 양이기 때문에 10분의 6이라고도 볼 수 있고 0.6 S미터 3승만큼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발생하는 CO2의 양이기 때문에 몰비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CO2는 3 곱하기 0.6 S미터 3승만큼 발생하게 되고, 부탄은 5분의 2, 즉 10분의 4이기 때문에 0.4 S미터 3승만큼 존재하며, 이때 몰비를 보았을 때 4개만큼 발생하므로 4 곱하기 0.4 S미터 3승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CO2의 발생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밑줄 친 부분을 더해주면 CO2의 발생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을 더하게 되면 3.4 S미터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기출문제 23번 문제입니다. 기체연료 연소 방식 중 예온합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연소 조절이 쉽고 화염 길이가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맞는 보기. 자, 예온합 연소는 공기를 미리 섞어서 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연소 조절이 쉽고 화염 길이가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역화의 위험이 있어서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을 보게 되면 역화의 위험이 없다고 했는데 역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연료에 확산 연소에 사용되는 버너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은 단순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너의 형태가 어떤 게 존재하는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산 연소에 사용되는 버너는 대표적으로 포트형, 그 다음에 버너형이 있습니다. 이때 버너형 내부에서도 어떤 종류가 있냐면 선회형과 방사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이런 버너의 형태가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맞는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3번 보도록 할게요. 배기가스의 송풍기에서 1000m 3승/미니트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의 압력 손실은 250mm H2O고 송풍기의 효율은 65%라면 이 장치를 움직이는 데 소요되는 동력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먼저 소요 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식은 암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냐면,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102, 그 다음에 효율 분의 델타 P 곱하기 Q 곱하기 여유율 알파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델타 P는 압력 손실이고 Q는 처리가스량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리가스량을 대입할 때는 미터 세제곱/세크로 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압력 손실은 미리미리 H2O로 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 효율을 대입할 때는 퍼센트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65%라면 0.65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겠고, 여유율이 없는 경우에, 즉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대로 인자들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미터 세제곱/미니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 환산하여 미터 세제곱/세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리가스량 Q만 단위 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1000 S미터 3승/미니트, 미니트 단위를 세크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1분은 60초입니다. 60초. 그래서 단위 환산이 미니트가 소거가 되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6.6667 미터 3승/세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면 우리는 소요 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 동력 P는 어떻게 대입하면 되냐면 102 곱하기 0.65, 그
그 다음에 미리미리 H2O가 그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50 곱하기 16.6667을 하게 되면 소요 동력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62.85kW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메탄 1몰이 공기비 1.2로 연소할 때의 등가비는 나와 있네요. 지금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등가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기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등가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기비의 역수이기 때문에 공기비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공기비는 1.2이기 때문에 1.2를 대입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0.83이 됩니다. 따라서 등가비는 공기비의 역수이기 때문에 등가비를 이용해서도 이것이 과잉 공기가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공기가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수소가 40%, 메탄이 20%, 프로판이 20%, 일산화탄소가 20%를 갖는 부피 조성을 가진 기체연료 1m 세제곱을 공기비 1.1로 연소시킬 때 필요한 공기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공기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공기비가 1.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만 구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론 산소량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베이스로 이론 공기량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소는 0.5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H2O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탄은 2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CO2와 2개의 H2O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판도 그대로 해보면 탄소 3개, 수소 8개이기 때문에 5개의 산소와 연소하게 되어 3개의 이산화탄소와 4개의 H2O가 형성되며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는 0.5개의 산소와 연소하게 돼서 CO2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론 산소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론 산소량은 각각의 몰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수소는 0.4만큼 존재, 메탄은 20%이기 때문에 0.2, 프로판 0.2, 일산화탄소는 0.2입니다. 1몰당 0.5이기 때문에 수소는 0.4 곱하기 0.5, 메탄은 지금 1몰 대 2몰이니까 0.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O0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론 공기량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 공기량은 산소 나누기 0.21, 즉 0.4 곱하기 0.5 더하기 그 다음에 메탄 0.2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 프로판은 0.2 곱하기 5 마지막 일산화탄소는 0.2 곱하기 0.5가 되죠. 거기에 나누기 0.2를 하게 되면 이론 공기량은 8.90이 아닌 8.0952 S미터 3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공기량인 A이기 때문에 공기비인 1.1 곱하기 이론 공기량인 8.0952를 곱하게 되면 8.90 S미터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회차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연소 시 매연이 잘 생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안 좋은 연료부터 매연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먼저 크게 나눌 때는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체인 경우가 가장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기체인 경우가 가장 적게 발생된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타르만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일단 맞는 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타르는 고체 연료고 그 다음에 중유, 경유 부분은 둘 다 액체 부분, 그 다음에 LPG 부분은 기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중간의 액체에서도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액체 석유탑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석유탑을 생각했을 때 중유는 경유보다 안 좋은 연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유가 더 매연이 잘 발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2번 문제. 중유의 원소 조성은 탄소가 88%, 수소는 12%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유를 완전 연소시킨 결과 중유 1kg당 건조 배기가스량이 15.8m 삼승이었다면 건조 배기가스 중에 CO2 농도는 얼마인가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CO2%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CO2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완전 연소시켰을 때 건조 배기가스량이 15.8이기 때문에 CO2가 발생되는 것만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식은 탄소에 대한 반응식만 세워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응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식, 탄소는 대기 중에 산소와 만나 연소하게 돼서 CO2가 발생되며 이때 탄소는 무게당 부피비를 구할 거기 때문에 12kg, 그 다음에 산소의 양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산화탄소의 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22.4 S비터 삼승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88%가 존재하기 때문에 0.88 kg/kg이 존재하며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인 X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1.6427 S미터 삼승 per kg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조 배기가스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만 하면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따라서 CO2%는 건조 배기가스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15.8, 그 다음에 우리가 구했던 CO2를 분자에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0.40%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회차에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풀어보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연소공학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고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제3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